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1부에서는 리디북스랑 사실 리디북스 얘기만 한 거예요. 1부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아까 리디북스가 1위일지 아닐지는 아직 우린 모른다고 했지만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사실은 1위 사업자나 다름없이 가장 핫한 이북. 가장 열심히 하고 있기 근데 때문에. 그 보통 우리가 1위 사업자는 겁나 까거든요. 네. 근데 1위가 아닌 것 같아. 칭찬한 거 보니까. 그리고 이게 좀 경계가 애매한 게 다른 데는 서점을 하면서 종이책을 팔면서 이북을 덤으로 파는 건데 네. 리디북스처럼 종이책 아니 전자책만 하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네네. 지금 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예, 있었는데 지금 다 사장되고 리디북스만 거의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1위 아닌 1위인 거죠. 네. 그냥 독주 중인 거죠. 다른 지금 2부에서 우리가 얘기할 타 서점들도 이북을 하고 있지만 혼자 해서 네. 1인 거야. 혼자 경쟁자가 없는 거야. 슬프다. 꼴등이야 꼴등. 네, 꼴등이야 반대로 말하면. 2부에서는 어디 얘기를 좀 해볼까요? 2부에서는 종이책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음. 종이책 하면 종이책 하면 종이책 어디서 사세요? 교보문고. 교보문고에 사지. 아이, 뭐 책은 사람이 교보문고야. 만들지만 사람은 책이 만든다. 아 근데 교보문고는 그다음- 사실 죄송하지만 네. 교보문고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교보문고에서 보고 인터넷에 가서 사지. 네. 교보문고에서 책을 보고 인터넷 가서 사고 교보문고에서 파는 이북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총체적 난국입니다. 교보문고 이북은요. 교보문고는 사실 종합 문화 공간으로 변해버렸지. 서점은 아니지. 또 책 극단적으로 말고 이렇게 다른 거 좋게 보러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음. 그 뭐 여담이지만 네. 교보문고 그 광화문이 한번 리뉴얼 됐잖아요. 몇 년 전에. 한 네, 5년 전에. 네. 그 뒤로 잘 발걸음이 안 가더라고요. 리뉴얼하고 나서 안 가. 너무 난잡해졌어 안에. 아. 종합 예술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다니까. 책도 파는 곳이야. 그냥. 작은 코엑스 같은 곳이 돼 버렸지. 네, 그렇지. 근데 교보문고에서도 이 이북이라는 게 이제 포커스를 받으면서 모든 그 국내 인터넷 서점을 갖고 있는 서점들은 다 이북 서비스를 해대기 시작을 했어요. 예. 네. 왜냐하면 이북이라는 콘텐츠가 뭐 게임 아까 게임 얘기도 나왔고 리디북스 얘기 때도 그렇지만 할인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다운로드 콘텐츠라는 거는 종이를 찍어낼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 콘텐츠를 예를 들어서 출판사에서 서점이 사면 그걸 계속 다운을 받아도 계속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비용이 적은 거죠. 네. 쉽게 뭐 말해 물류 창고가 필요한 것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 물류 창고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자기네들 온라인 서점에 메뉴 하나 빼가지고 이북 메뉴를 누르면 거기서 이북을 살 수 있게 네. 만들었었어요. 네네. 교보문고도 아니나 다를까 이걸 시작하고 교보문고는 진작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이 전자책 출판기를 리더기를 샘. 뭐 만들었죠. 샘이라고. 네. 네. 근데 이걸 사면 정말 샘이 납니다. 네. 네, 화가 많이 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시도는 좋았으나 실패한 경험들이 좀 많고. 아, 근데 예. 쌤이 좋았던 게 네. 이 요금 체계를 되게 잘 해놨었어요. 뭐 샘은 제가 알기로 그 이제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샘을 구매하면서 뭘 가입을 하면 핸드폰 요금제처럼 가입을 하면 맞아. 한 달에 몇 권씩 책을 줬어요. 좋았어요. 그게. 네, 그런 것들은 좋았는데 거기 혹해서 한번 살 그래서 뻔했어. 샀는데 이제 기계가 꼭 마치 정수기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사면은 뭐 자전거 주고 이러잖아. 예. 그런 것처럼 책 서비스 가입하면은 전자책 주듯이 서비스를 했었는데 주는 전자책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예. 안 좋았다는 소문입니다. 기계 자체도 좀 퀄리티가 떨어졌어. 네. 이북 얘기는 1부에서 끝냈고 네. 자 종이책 얘기를 해봅시다. 네, 넘어갑시다. 지금 교보문고 얘기가 나왔는데 교보문고는 너무 크니까 네. 그 다음 다른 서비스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말씀드릴 건 알라딘. 네. 알라딘 써보신 분? 알라딘은 인터넷 서점만 있죠 원래는. 네. 네. 원래는 그랬는데 처음에 그랬었죠. 알라딘 99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래요. 되게 오래됐거든요. 오.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이름은 알라딘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곳이고요. 네, 우리 그때 탕진잼 얘기할 땐가 언제 알라딘이 최초의 뭐 인터넷 그런 걸 예스24 인터파크가 그랬구나. 인터파크가 인터파크도-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인데 서점으로 원래 시작했던 거, 네네. 책 파는 걸로 시작했던 네네. 거고. 뭐 좋아요. 알라딘으로 다시 넘어와서. 네, 알라딘이 책을 많이 팔잖아요. 네네네. 책 서점이니까 책을 많이 팔겠지. 책밖에 파는 예. 게 없지. 알라딘이 지금 뭐 온라인에서 서점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것보다 사실 인기를 많이 끄는 건 오프라인 중고 서점일 거예요. 맞아요. 알라딘 중고 서점. 예, 알라딘에서 중고 서점을 열었는데 네네. 여긴 사람들이 책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네네. 이런데 책 가격이 한 반값보다 아래죠. 한 30%? 책 상태에 가격? 따라 다 달라요. 그게. 그렇긴 네.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꽤 많이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예,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네네네네. 있기 때문에 네. 다들 알라딘에서 책을 검색해보고 중고 서점 가서 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신간들도 네. 하루 이틀 지나니까 중고 서점 나오더라고. 그거 책 사서 모으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 네. 멍청이들. 알라딘에서 사서 읽고 그대로 잘 중고책으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건 좋네요. 알라딘에서 산 중고책을 네. 다시 읽고
알라딘 그 라벨 떼서 팔면 똑같은 값에 팔 수 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똑같은 값은 아니고, 그러니까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좋네요. 난 전에 알라딘이 자체로 이 서비스를 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어떤 읽고 며칠 내에 다시 팔면 얼마에 팔 수 있다고 있어요. 가격을 명시해 놔요. 기능이 거기다가. 있어요.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일부러 알라딘 자체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참 잘 정하고 있는 거죠. 구입하고 나면 지금 팔면 얼마다. 이게 며칠 내에 나오거든요. 팔면 뭐 네. 얼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요. 네, 알라딘이 이런데 여기는 지금 미국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헐. 알라딘이요? 예. 미국 책을 파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아니죠. 미국에 있는 계신 분한테 한국 책을 판다고요? 파는 거죠. 배송료는요? 배송료가 그냥 택배하는 것보다 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2,500원보다 싸다고요? 아니 그 해외 배송. 해외 배송해서 쓰는 짜증냈어. 것보다 2,500원 많네. 네, 택배 업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이 네. 뭐 서울에 어디 서점에서 책을 사서 그 해외 배송하는 것보다 네 알라딘 미주 지역에 있는 걸 사면 훨씬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근데 알라딘의 아까 말했듯이 지금 유명해진 건 오프라인 중고 서점인데 네네. 요즘은 좀 색깔이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책보다 네. 굿즈에 훨씬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뭔지? 굿즈. 알라딘 관련된 물건? 팬시 상품 같은 건가요? 예. 네. 거기서는 지금은 뭐 텀블러라든지 네네. 뭐 그냥 말 그대로 뭐 방석도 팔고 컵도 네. 팔고 다 팔아요. 네네. 그 처음에 유명해졌던 게 거기서 셜록 홈즈 책갈피를 팔았는데 네. 그게 영국 셜록 홈즈 공식 굿즈샵에서 파는 것보다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아 진짜로. 잘 만들었다는 거죠. 네. 훨씬 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그걸 사기도 했고 정말요? 그것 때문에 엄청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알라딘 때문에 출판업계가 조금 바뀐 게 네. 어떤 책이 나오면 뭐야 이거 알라딘용이잖아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 이건 알라딘 굿즈 끼워서 팔기 딱 좋은 책이잖아.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책만 팔면 안 팔리는데 네네네. 얘는 굿즈 끼워서 팔아야 된다. 뭐 캐릭터성이 뛰어난 소설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죠. 그런 류로 아예 알라딘 전용 이미지가 장르가 나오고 네. 있어요. 알라딘 정말로 정말로.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마션. 마션. 요즘- 마션에서 뭐죠? 알라딘에서 마션다고요? 지금 머그컵을 파는데 네. 그 마션 그 첫 문장이 네. 뭐지? 난 지금 좆됐단가? 아마 뭐 그런 된 것 내용인데 같다. 뭐. 나는 좆됐다. 나는 좆됐다 뭐 이거였는데 그게 써 있어요 책 컵에. 그래요? 나는 네. 좆됐다라고 네. 써 있어요. 괜찮은데 갑자기 사고 싶어지는데. 그 뭐 영어 버전 또뭐 I'm fucked up. 예. I'm fully fucked up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욕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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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자고발전은 욕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방송이었는데 책에 실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알라딘에서 뭐 공책, 쿠션, 뭐 머그컵, 노트 이런 걸 다 팔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엔 이제 서점답게 책 표지나 책 뭐 유명한 문구나 그렇죠. 이런 걸 넣어서 팔아요. 그 아프리카 청춘이다 뭐 그런 거. 아프니까 네. 청춘이다. 아프리카 청춘이라는 노래 제목이다.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을 판다는 것들도 거죠. 네,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 굿즈샵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굿즈만 팔아라 따로? 라고 해서 굿즈샵을 열었어요. 1300K 같이 바뀌겠네. 뭐 무민 이런 것도 팔더라고. 맞아요. 네. 그리고 알라딘이 예전부터 그랬을 거라는 느낌을 막연히 받았던 게 네. 이제 전자책 시장으로 제가 넘어오기 전까지는 네. 저는 책을 꽤 사는데 무조건 최저가를 찾아다니면서 책을 샀어요. 네. 예. 특히 전까지는 이 최저가 폭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네, 네. 맞아. 무조건 최저가를 검색해서 찾았는데 그때 몇 개 서점 뽑아놓고 거기서 제일 싼 곳 가서 사거든요. 예. 마일리지, 뭐 등급 이런 거 다 포기했어요. 저는. 음, 근데 알라딘이 이런 걸 되게 잘했던 게 뭐 포인트를 주잖아요. 예. 사람들이 포인트를 크게 연연하지 않고 최저가를 찾아다니는 걸 안 건지 그 포인트를 주문할 때 그 포인트로 그냥 굿즈로 전환해주는 옵션이 있었어요 옛날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굿즈들이 물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하이 퀄리티가 아니라 이제 자기들 뭐 달력이나 알라딘 탁상 시계 뭐 이런 네. 것들로 바꾸는 거였는데 그 몇 개 바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텀블러를 하나 받았는데 그 알라딘 특유의 요술 램프가 네. 딱 그려져 있는 지니 램프. 알라딘도 안 써 있어요. 그냥 검은색에 그것만 박혀 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잘 만드네 이런 생각을 했고 좀 그런 거 받으면 다 긁어 그냥 투명한 텀블러로. 그래서 알라딘이 머리를 잘 쓴 게 긁으면 그 지니 램프 바깥쪽이 긁혀요. 지니 램프를 비워두고 옆에를 다 도색한 겁니다. 그렇구나. 네, 똑똑하지?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아예 이제 알라딘의 주력으로 넘어왔군요. 얘네는 되게 네. 신기술 도입을 잘하는 편인데 네네. 뭐 예를 들면 신간 무료 배송.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신간은 네. 택배비가 없어요. 원래 택배비는 10,000원 넘으면 다 택배비는 나라법에 없지 않아요? 를 알라딘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한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알라딘이 이런 신기술을 많이 넣어요. 신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약간 실험적인 시도. 네네. 굿즈만 봐도 뭐 그렇지. 예, 굿즈도 그렇고 신간 배송도 그렇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엔 2시 전에 사면 그날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일 배송도 있죠. 예, 당일 당일배송도 배송. 얘네가 먼저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액티브엑스 없이 결제를 한다든지. 이게 진짜 좋더라고. 지금도 돼요? 예전에 돼요. 이거 막히지 않았어요? 다시 카드 돼요. 카드사들이 거부했었잖아요. 카드사에서 거부해서 해외로 법인을 돌려서 다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똑똑한데. 의지가 대단한 거예요. 의지가 어떻게든 액티브 없이 결제를 하게 만들겠다라는 예.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이미지를 그럼 실면 달러 준비한 결제 계기가 되나? 된것 같아요. 네, 달러 결제돼요. 아, 달러 결제가 나와요? 예. 네. 그러니까 액티브엑스를 깔아서 한화 결제도 가능하고. 그냥 하면 해외 결제로 들어가긴 하지만 네. 쩐다. 정신 나간 것 아마 같아. 왜? 이때쯤부터 알라딘이 이미지가 확 네. 바뀌지 않았었나라고 진짜 생각이 젊은 드는데. 감성이네요. 예.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얘네가 신기술을 굉장히 빨리 도입을 하는 편이고요. 네. 이것 때문에 타 서점에서 알라딘에서 하는 걸 보고 벤치마킹을 해가는군요. 사실 교보문고나 뭐 다른 곳에서 파는 굿즈들도 요즘 들어 막 아예 샵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긴 하는데 그렇죠. 알라딘 거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좋네요. 얘네는 뭐 네. 대학 교재 뭐 이런 것도 다 스프링 재본을 해주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두꺼우니까 네. 필요하면은 뭐 분철해서 어, 여러 권으로 나눠서도 살 수 해주겠다. 있고 어, 서비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숨겨진 서비스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꽤 재미있네요.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북은 어떤가요? 알라딘은 이북은. 제가 이제 처음 크레마 터치라고 여기서 네. 나온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알라딘 이북을 네. 사서 구입을 해서 본 적이 있어요. 알라딘도 이북 서비스를 아까 우리 일부에서 누차 말했던 것처럼 모든 서점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했죠. 알라딘도 했죠. 그리고 예. 실제로 나름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 교보보다는 나아요. 나름. 교보문고보단 아, 나아요. 교보보다 낫다고? 교보문고보다는 앱의 상태가 많이 멀쩡해요. 네. 그리고 알라딘 앱이라는 걸 지들이 만들다가 외주를 줬겠죠. 어쨌든 만들다가 안 된다는 걸 안 거야. 네. 이 리디북스 것만큼 안 된다는 걸 아는지 앱을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안 해줘요. 아니요. 앱을 네.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더 괜찮은 걸로. 크레마라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네. 기계 말고 앱. 알라딘 앱 알라딘 앱에서 멀쩡한 게 나왔어요? 네. 완전 리딩 전용 앱이 또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북이 2개예요. 예. 알라딘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망하는 이유를 보자면 이렇게 서비스가 파편화되기 시작하면 망하는 건데 이미 파편화 시작했어. 시작됐고 그리고 얘네가 음. 좀 이따 소개해드릴 예스24라는 서점이 있는데 네. 거기랑 비교했을 때 이북이 조금 불편한 게 많았어요. 초창기에는 예스24에서 구입을 하면 네. 뭐 대학교 도서관들 이북까지 다 볼 수 있는 반면에 네네. 알라딘은 알라딘 것만 볼 수 볼 수 있다. 있고. 그래서 컨텐츠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게 좀 앞서 나가지 못했던 맞아요. 이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알라딘이랑 그 예스24랑 몇 개 리디북스보다 안 되는 업체들이 손을 잡고 이북을 다 같이 개발하기 시작을 한 게 그렇죠. 크레마인 거죠. 계속 네. 저희가 얘기를 한국 하고 있던 이펍 코리아라고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고 예. 거기서 그냥 이펍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전용 리더기를 네, 전용 만들었는데 리더기를 만든다. 이름이 크레마라고 하고요. 사실 저는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아망드가 얘기한 대로 첫 번째 문제인 내가 원하는 책이 없다라는 것도 서점이 여러 개가 통합이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테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앱 자체도 크레마 앱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알라딘에서 구매하던 뭐 예스24에서 구매하던 그 앱 하나에서 다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앱에 대한 업데이트도 되고 기계까지 나오니까 딱 좋은 스토리인데 네. 그리고 회사가 셋 중에 하나는 망하더라도 회사는 유지될 거니까 내가 책을 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긴 한데 다만 아직은 리디북스만큼 그 사용자 편의성을 못 따라가고 있다. 얘는 AS도 좀 후졌었고 네. 뭐 어떻게든 깨지면 그냥 생돈 물고 다 고쳐야 되기도 했고 뭐 이런 단점들이 흑역사가 좀 있었죠. 있었는데 네. 네. 컨소시엄이 모이면 좋을 수가 없어요. 원래 사실.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어떻게든 산으로 안 가려고 운전을 하고 있고 네. 네. 가장 최근에 나온 이북 기계가 마침 리디 페이퍼랑 비슷한 시기에 네. 또 나왔고 크레마 카르타라고 네. 같은 크레타 패널이라는 걸 썼어요. 네, 리디북스랑 같은 패널이고요. 네. 둘이 다른 점은 뭐 배터리 정도 크게 보면 그리고 그 기계 정도 자체는 제가 알기로 크레마 카르타가 더 낫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뭐 사실 비교 외에 뭐가 네. 있다고 말하기는 네. 어려워요. 뭐 넘어갑시다. 어쨌든 이북 얘기는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예. 네. 네. 어쨌든 이북을 사시려면은 뭐 예를 들어 자기가 리디북스가 아니라 다른 알라딘이나 예스24의 등급이 내가 높다. 그리고 이북을 몇 권 샀는데 그런 데서 이미 샀다. 라면은 크레마 카르타라는 기기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크레마 것 같습니다. 카르타가 좋은 점은 네. 이
리디북스를 깔아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가능하죠. 네. 외부의 앱들을 깔아서 진짜 안드로이드 기기처럼 쓸 수가 있죠. 네, 뭐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기대하시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다른 업체 것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여기저기 산다 하면 그런 거. 그리고 이후에 이제 긍정 씨가 얘기해 주겠지만 인터넷 도서관, 전자책 도서관들이 있어요. 예. 일반 사용자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꽤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 크레마 카르타라는 기기에서는 가능하고. 그렇죠. 넘어가시죠. 네. 예스24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알라딘이 아까 99년에 생겼다고 말했는데 예. 뭐 보니까 똑같네. 예스24도 99년에 생겼어요. 맞아요. 이때 한창 24. 이때 한창 이제 인터넷 서점들이 막 버블이 생겼던 것 같아요. 닷컴 버블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뭐 예스24, 그래24, 응24, 뭐 응24, 뭐 이렇게 별명이 불려요. 많죠. 네, 뭐 알라딘보다 별명이 많은데 네. 뭐 99년이면 얘네도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책뿐만 아니고 뭐 음반이나 뭐 DVD 이런 거 다 팔고 음반 있어요. 쪽에서 오히려 더 유명한 것 같아요. 티켓. 저도 예스24는 이제 저는 알라딘은 한 번도 안 써봤고 네. 예. 예스24만 종이책 볼 때는 예스24 저도 좀 많이 썼던 것 등급을 같아요. 꽤 높게 올라갔을 정도로 오. 한 달에 한 50만 원? 이렇게 책에만 근데 썼던 것 등급 같아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놈의 새끼들은 왜 등급을 몇 달만 측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랬어요. 평생 해줘야지. 아 근데 알라딘에 비해서 예스24는 마일리지나 이런 제도가 좋은 편이에요. 네. 그렇겠지. 당연히. 예스24가 고정 고객들도 많잖아요. 저는 좋았던 게 네네. 이게 총알 배송이라고 있는데 아까 알라딘 당일 배송 같은 건데 네. 예. 총알 배송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날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이사를 갔어. 네. 근데 저는 이게 총알 배송이니까 당연히 쿠팡처럼 네. 지들이 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당일 배송이 되지. 근데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택배사랑 제휴를 하는데 이 택배사 평들이 되게 안 좋아요. 택배사에서 그걸 해주는 택배사 네, 평이 안 해주는- 좋다고요? 굉장히 안 좋아요. 왜요? 이게 왜냐면 당일 배송인데 당일 배송이 안 돼. 당일에 안 오는 경우가 많고 포장 상태가 대충. 예스24 전책이 막 찢어져서 네. 온 적도 있어요. 근데 진짜요? 이걸 교환을 요청하면 당연히 교환을 해주는데 네. 이거 기분이 나쁘잖아. 기분이 나쁘잖아요. 찢어진 책. 그렇죠. 난 당장 오늘 읽고 싶은데 그럼 이걸 안 하니만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하는데 네. 뭐 S24 하면 빠른 배송 이게 이미 너무 이미지가 되어버렸죠. 이미지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고 S24는 사실 알라딘이랑 거의 비슷해요. 뭐 하는 역할이 자체가 다를 서점이다 게 보니까. 거의 없죠. 근데 S24는 예스머니라는 게 있고 네. 예스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마치 아까 리디 뭐 비슷한 캐시와 거죠. 리디 포인트 같은 거네요. 네,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책을 사면 네네. 리디 포인트를 줘요. 예스 포인트. 예스 포인트를 줘요. 네. 그러면 예스 포인트를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예스 포인트를 5,000점을 모아가지고 예스 머니로 바꿔야 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1대1 바뀌긴 해요. 1대1로 바꿔요. 5,000점을 모으면 5,000원으로 바꿔서 현금 5,000원과 같은 가치를 가져요. 네네네. 근데 100원만 모아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왜 5,000점으로 했나? 대신에 근데 얘네는 마일리지가 네. 평생 쌓여 있어요. 네. 안 없어요. 그래요? 소멸 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잘 쌓여요. 그리고 네. 5만 원 이상 넘으면 뭐 2배로 쌓이나 뭐 그럴 거예요. 잘 쌓이겠네요. 네, 그래서 잘 쌓여서 저는 많이 샀어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스24는 딱히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알라딘이랑 똑같아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곳에서 사십시오. 네, 근데 예스24는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예스24는 중고 서점이 오프라인에 없고요. 예. 맞아요. 온라인에는 있어요. 중고 서점이 있긴 하죠. 네, 있긴 한데 온라인에서만 가능한 거고. 이것도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리고 저기 뭐냐 액티브엑스가 없으면 결제가 안 되겠지. 그거 액티브엑스가 없으면 결제가 안 돼. 심지어 사실 이게 당연한 건데 알라딘이 이미 했기 때문에 되게 신기한 거야 지금. 네. 그래서 뭐 근데 저는 워낙 이제 저도 맥을 쓰지만 네. 이게 워낙 몸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예스24 쓰려면 당연히 윈도우 켜서 해야지. 적응했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 알라딘이 네네. 스펠링이 ALADIN 음. 이에요. 네. 네. 네, ALADIN을 네. N을 안 썼어? 안 쓰고 .com 네. 쓰면 알라디컴을 치면 알라디컴 오타로. 네. 그럼 예스24가 들어가졌어요. 아 이놈들 봐라. 알라디닷컴 샀었네. 사놨어. 샀었어. 내가 하다가 G마켓을 잘못 쳤더니 11번가로 가더라고요. 아 맞아. 그런 게 약간 경쟁이 있나 봐. 그 교보본고를 제가 교보북 그 걔네가 교보북.co.kr인데 네. 교보북닷컴으로 줬더니 그 뭐 이상한 사이트로 가더라고. 성인 사이트 나올걸? 아 성인 사이트가 아니고 가보셨나 봐요. 뭐 많이 본인들이 홍보하는 책의 사이트로 넘어가. 아 진짜요? 예,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래서 이게 여러분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 나중에 돈을 좀 쉽게 버시려면 비슷한 사이트 오타난 거 같은 걸 구매해서 갖고 계시면은 뭐, 그러니까 연락이 네버 올 겁니다. 같은 거. 네. 예스24가 음. 알라딘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걸 딱 보여주는 그거인 거죠. 아 근데
그럴 정확히 수밖에 없지. 경쟁자죠. 네. 네. 그리고 예스 23점 해서 들어가면 야, 알라딘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예스 23이라는 서점이 있거든요. 책도 팔아요. 아, 네, 지금 들어가봐야겠다. 지금은 망했어요. 지금 지금은 없어졌어? 망했는데 예전에 그 있었어요 진짜로. 약간 그 뭐야 저기처럼 그 스포츠 토토 불법 토토처럼 돈 쓸어간 다음에 도망가는 사이트 같은 느낌인데 약간. 좋다. 근데 그 와중에 또 누가 주워 먹었어 이거. 아 그래요? 이게 홈페이지 개설을 축하합니다 떠 있어. 예스 23 들어가니까. 아무튼 재밌네요. 그 이북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터넷 서적 도서에 관한 서비스를 이번 주에 준비를 하면서 네. 전 당연히 이북 위주의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알라딘이나 여기도 인터넷에 지금 빠르게 좀 적응을 해가는 모습인 거죠 이게. 그렇죠. 네, 아까 뭐 액티브엑스가 없다는 거는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던 부분들이었고 네. 실제로 알라딘에서 결제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네. 전자도서관 얘기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자도서관이라는 게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 예. 이제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대학을 졸업하는 게 이제 코앞인데, 예. 네 지금 나이가 30줄이 돼가는데 대학을 이제 곧 졸업을 합니다. 만학도요. 제가. 저분이 그 학사 컬렉터라고. 네, 약간 학사 컬렉터처럼 수업을 계속 듣고 다니는 사람 같은 건데 그 졸업을 직전에 앞두고 예. 우리 학교에 전자책 도서관이 있더라고. 아. 그래갖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낸 돈 안에 이게 들어있었는데. 억울하구나. 졸업하면 못 쓰잖아요. 내 멤버십 안에 있었는데 이게 그거 혜택이 신청하면 있었는데. 책도 사주는데? 책을 사줘요? 네. 그 전자책 도서관에 책을 갖다 놓는다고? 네, 그렇기도 하고 실물 도서관에 현물 그러니까 실제 책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사실상 아까 말했듯이 국내에 꽤 많은 대학들이 이걸 하고 있고 예. 네. 실제로 이 전자책 도서관을 하고 있고 네네. 이것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이걸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전자책 도서관이 일반 도서관보다 실물 도서관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책을 빌린다는 행위가 네. 어차피 보관한다는 건 이미 포기하는 거잖아요. 예.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전 전자책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도서관 네. 전자책 도서관이 되게 웃긴 게 네네. 대여할 수 있는 책 개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야지. 아니 왜 아니 말이 안 되지. 전자책인데 막 그냥 가져간다고 책이 모자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한 사람이 동시에 몇 개 가져가는 거 제한 말고 책이 재고가 한 권이 있으면 책이 재고가 한 경쟁에 책을 개라고. 빌렸으면 난 못 빌린다는 못 거야. 빌리고 그건 좀 웃기네. 황당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반납할 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반납이 돼요. 그게. 아니 근데 그게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반납되는 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반납 안 되고 연체를 물어야지. 원래 연체를 물어야 수익이 이렇게 발생하는 건데 어. 어쨌든 그 자동으로 반납하는 것도 그렇고 대여라는 행위 자체도 어디 가서 빌리는 게 아니라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내 디바이스에서 그렇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전자책 도서관을 좀 소개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자책을 말씀하셨는데 네. 전자책 외에도 쓸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네네. 리브로피아라고 네.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앱이에요. 통합 앱 같은 건가요? 예. 통합 우리나라도 앱인데. 돼요? 우리나라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그래요? 건데 나 처음 뭐 듣는다.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예약하고 네. 뭐 검색하고 대출하고 네. 뭐 기타 등등 도서관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다 돼요. 그래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나라 국공립도서관 네. 아니면 대학교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게 연계돼 있습니다. 엄청 좋네요. 근데 찾아보니까 앱은 좀 쓰레기같이 만들었는데. 맞아요. 이거는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거 아망드가 보면 좀 분노할 것 같은 앱 디자인인데. 화가 날 정도로 못 만들었는데 거의 그 굉장히 언짢아지는 디자인. 그렇긴 그래요? 한데 그래도 이거밖에 없으니 뭐 어떡해. 이게 화가 나요. 거의 다 아이폰용밖에 없어 진짜. 뭘 해도 화가 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극혐. 네, 아무튼 어쨌든. 요즘 이제 뭐 도서관 예를 들어 마포구 도서관을 간다. 네네네. 그럼 도서관 안에 그 전자로 된 뭐 깔개가 있어요. 네. 그 깔개 위에 도서관 책을 올려놓고 네. 이 리브로피아 앱으로 대출 버튼을 누르면 대출이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요? 가져가면 돼요 그냥 책을. 신기하네요. 반납도 똑같이 올려놓고 반납 누르면 반납이 돼요. 왜 그냥 통에 내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실물 찍어야죠. 종이책도 빌려가고 할 수가 있다고 이 앱으로. 네, 이걸로 도서관 출입증도 되고 어. 실제 마포구 도서관 안에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전자책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전자책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덤으로 거고 편의 시설까지 같이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종이책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로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방송에서 유일하게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새로운 걸 배운 느낌이야 지금. 저는 화가 이런 일단 디자인은 차치하고 네.
앱은 하나의 역할에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앱은 하나의 역할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양쪽 다 별로 이게 아무래도 도서관을 다 옮겨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무리한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도서관에서 도서관 많이 가시나요? 전 뭐 안 갑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네. 그 다루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북클럽 같은 것도 하고요. 네네네. 주민들이 모여서 사서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책을 빌려서 읽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화 도서와 관련된 문화 매체들이 거기 있다는 거죠. 네, 도서관 내 공공적인 그 시설 사용까지 다 네. 커버를 해야 되니까 네네. 아망드 말대로 한 가지에 집중하기는 좀 힘든. 이게 지금 이 회사를 좀 보니까 이 개발사가 그 전 우리나라에 있는 지자체 도서관들이랑 손잡아서 외주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만드네요. 예, 맞아요. 대부분 다 이 회사가 만들었네. 거의 전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나라 돈 많이 가져가겠는데? 아,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아니 왜 실제로 녹봉을 많이 받으시겠구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대학교 도서관도 네. 출입을 할 수 있고요. 책도 빌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게 그 저는 이제 전자책 도서관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예. 대부분 제가 쓸 때만 해도 이게 어떤 식이었냐면 외주를 주는 좀 형태였었어요. 나는 전자책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은데 대학들이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네. 느낌이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예스24 같은 데다 그냥 좀 우리 도서관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던가 네. 뭐 그 좀 작은 도서 사이트 있잖아요. 리브로 이런 데다가 의뢰하는 거죠. 니네 앱 이용해서 우리 전자책 좀 보게 만들어줘. 예. 해서 이렇게 전자책 도서관을 다 학교마다 다 지들 맘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연결을 이걸 해주는 연결을 해주는 거고. 포탈이죠. 뭐 나쁘진 않네요. 그런 취지에서라면은. 왜냐하면 그 전엔 불편했던 게 예. 저는 은평구민인데 은평구 전자책 도서관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쓰려면 또 무슨 앱을 깔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학교 거는 내가 알기로 리브로에서 아마 그거 전자책 도서관을 대행해주고 있었어요. 예. 그럼 리브로 앱을 깔아야 돼요. 그렇지. 근데 리브로 리딩 앱이 진짜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거든요. 뭐 재활용도 못해. 그거는 그냥 버려야 되는 앱이야. 근데 아무튼 그런 앱들 두 개를 내 기기에 깔아놔야 된다는 것도 화가 났었고 예. 뭐 문제가 많았는데 어쨌든 그걸 통합해 준다는 거 좋네요. 앱 리브로 자체의 피아. 완성도는 조금 그건 뭐 지들이 아쉽지만. 이제 채찍질 받으면 나아지겠지. 그 알라딘 같은 경우도 이북 전자 도서관이 있는데 네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도서관들을 하나에 모아놓은 형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다 있지는 못하잖아요. 거기. 다 있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 리브로피아보단 못한데 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마포 도서관을 가입을 하려면 이 앱 안에서 마포 도서관을 가입을 해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홍익대 도서관을 또 가입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앱 안에서 로그인을 2번 해야 돼. 그렇지. 만약에 또 뭐 강남구 도서관을 하고 싶으면 강남구도 또 가입해. 그럼 로그인을 3번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통합이 되지 않고 뭔가 계속 로그인해야 돼요. 도서관마다 계정을 도서관마다 계정 만들어야 만들어야 되고 서비스를 통합돼 있는 거. 그리고 그거는 무엇보다 네. 리더가 구려요. 모든 서비스들이 리더가 다 맞아요. 구려요. 왜냐하면 이게 전자책 도서관을 지금 저희가 되게 대단한 그 숨겨져 있던 기능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걸 잘 이용하면 꽤 정말 좋은 서적들을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예. 전자책 도서관은 또 돈을 안 받잖아요. 대부분은. 맞아요. 네. 근데 그 일반 도서관은 좀 그 절차도 까다롭고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전자책 도서관 무료에 막 편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선 진짜 뭐랄까 좀 그 없어서는 안 되는 거긴 한데 하긴 해야겠는데 구색 갖추기 네, 이후로. 정말 손 많이 가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앱이 상태가 메롱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봐진다 정도인 거지. 그런 걸 이 전자책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전자책을 본다는 거는 전자책을 보는 거지 종이책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이책의 감성을 가져오는 건 좋은데 100% 못 가져올 거면 전자책이라고 그냥 얘를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장 역할을 책 하고 넘기는 느낌 나는 거 책 너무 싫어. 넘기는 느낌 뭐 이런 거 느낌 소리 넣고 그런 거 할 때 아니야. 그게 아니 사람들이 디지털로 책 뭘 읽을 때는 밑으로 스크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옆으로 넘기고 앉아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라니까. 아니 뭐 옆으로 넘기는 거야 그러려니 치는데 괜히 책 따라온다고. 그 이걸. 옆으로 넘기는 거에 책 효과를 넣잖아. 그 책장이 넘어가는 애니메이션 막 소리 이렇게 넘기면 반쯤 넘기면 뒷 글자 보이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을 때 이런 게 되게 거슬려요. 맞아요. 번쩍번쩍거린단 말이야. 특히 아까 제가 리브로피아 듣고 잠깐 봤는데 네. 화면 엄청 번쩍거려. 이거 뭐야 게임 수준이야 거의. 게임 번쩍번쩍거려. 뭐 이렇게 이북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이제 방송을 끝 무렵에 이제 좀 재밌는 떡밥 얘기를 해드리면 이 아망드와 긍정 씨와 제가 이제 처음에 만난 게
원래는 다른 회사의 그 사업 파트너로 만난 거였어요. 그죠? 그죠. 비즈니스 파트너로. 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에 있었고 제 클라이언트 분이셨어요. 제 네. 클라이언트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인터넷에서 이 젊은 친구들이요 아주 그냥 앱을 참 신박하게 만드는구만 이래가지고 이제 아망드는 회사와 미팅을 했었죠. 예. 그때 당시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그 종이책 서적을 판권을 가지고 예. 그 전자책으로 만들려는 일들을 그 했었어요. 약간 녹봉을 받아먹는 쪽에 가 네, 저 약간 녹봉 받아먹는 쪽이 나랏돌 있었는데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취지가 뭐였냐면은 그냥 전자책은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펍이 이제 막 나오던 시기였으니까 판권이 있는 종이책을 그냥 전자로 넣는 건 안 된다. 그래갖고 그게 이제 약간 그 장르 소설이었어. 장르 문학들의 판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장르 문학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책은 책인데 뭐 중간 중간에 애니메이션도 넣고 그 효과 말고 인터랙티브 실제로 인터랙티브를 넣어서 예. 뭐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갑자기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페이지다. 그러면은 실제로 살인 소리가 저지르는 나오고. 애니메이션 작가를 고용해가지고 화면에 만화처럼 애니처럼 칼 찌르는 게 네. 보이고 그 외에 미국은 이미 잘하고 있잖아요. 코믹북이나 마블이나 이런 데서 이미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 걸 만들려는 취지였었어요. 근데 지금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그 앱들이 다 이 모양이고 책의 감성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 전 이런 거 다 빼요. 원래 기획을 할 때는 이거 예. 필요 없어. 이거 안 써. 이런 거 말고 애니메이션을 재밌게 만들어야지. 기획자 잘못이 아니야. 라고 기획을 다 해갖고 이제 도장 찍어주시는 분한테 갖고 가요. 음. 그러면 그분이 보더니 이게 그래도 책인데 장을 넘기는 느낌이 나야 되지 않겠어? 약간 그런 책으로 머리 내려쳐. 라고 딱딱한 부분으로 재본된 부분으로 때려야 돼. 라고 하면은 근데 그거는 사용자들이 오히려 읽기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다 보니까 불편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니야 내 말을 들어봐. 그리고 책을 킬 때는 우리 회사 로고가 5초 정도 나오게 해줘. 그리고 이게 책 그 로고에 이게 우리가 했다는 걸 박아놔야 돼. 맞아. 그리고 음악도 나올 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원래 컨텐츠가 장르 문학이니까 또 유명한 작곡가를 고용해가지고 배경음악을 이렇게 깔고 싶다고 해요. 예. 그런데 배경음악을 또 해서 컨펌을 받으러 갔더니 책장을 넘길 때 책 넘기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잘 만드는 회사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못 만드 그냥 어거지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취미 그냥 거의 졸업 작품 형태로 만드는 퀄리티 떨어지는. 퀄리티 떨어지는 그런 개발사가 만들었을 경우에 예. 이 소리 넘기는 소리를 로딩하기 위해서 렉이 걸려요. 더 압박인 건 뭐냐면은 배경음악이 나오고 있다고 치자. 예. 그럼 배경음악이 잠깐 멈추고 소리 나고 아, 아니 그러면 다행이지. 다시 처음부터 재생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중간 재생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 뭐 여담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 IT 벤처 쪽에도 여전히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뭐 그럴 네. 수도 있지만 요즘은 뭐 거의 다 상향 평준화 됐기 때문에 저랑 은 실장이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랬다는 그때 몇 거죠. 년도였어요? 거의 2012년? 1년? 1 2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리디북스를 굉장히 많이 칭찬하는 이유가 맞아요. 그때부터 막 어떻게 달려온 거잖아요. 거니까 네. 아이패드 2 나올 때였죠 거의. 뭐 거의 기억나죠. 네. 근데 이제 리디북스는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달려왔던 거였으니까 그리고 버틴 되게 거죠. 고집 있게 잘 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자기들이 유지하고 싶은 가치를 잘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한 있는 것 거니까. 같아요. 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얘기해주자면 일본에 그 노래하는 고래라는 책이 있어요. 뭐야? 이게 그때 그 클라이언트로 만났을 때 계속 참조했던 거고 지금 시간이 나온 지 아까 2011년도에 나온 앱이었는데 예. 지금 봐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무라카미류라는 일본의 유명한 장르 문학 작가가 있거든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 하루키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아, 아니, 그래요? 이름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자기는 자기의 소설이 음악과 사파가 섞여서 나오고 싶은 앱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인터랙티브 동화책 뭐 이런 것처럼 인터랙티브랑 달라요.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건 또 싫어요. 책장이 넘어가거나 이런 건 싫고 분위기를 주고 싶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가 소설을 읽는 건 소설을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고 예. 그 소설 중간중간에 사소한 걸로 감성을 조작하고 싶은 거지. 그 책 안에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앱이 만들어졌는데 앱이 우리나라 돈으로 19,000원일 거예요. 예. 꽤 비싸네. 앱 하나가 소설 한 권이. 꽤 비싸네. 근데 분량도 소설 한 권 분량보다 오히려 볼륨이 약간 작아요. 음. 근데 안에 음악을 류이치 사카모토가 했어요. 아 뭐야. 그리고 뭐 작화도 엄청 유명한 그 일본 쪽 장르 문학 작화가 계속 중간에 해놨고. 뭐야 그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볼 때 근데 그걸 아. 보면은 정말 작품 자체에만 집중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맞아. 나 이거 네. 은 실장 처음 봤을 때 다운받아 보라고 해서 다운받은 것 같아. 돈 냈어요?
그때 은 실장이 다운받아줬던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리디북스의 행보를 보면은 그거 못지않게 물론 다른 장르 다른 분위기지만 리디북스는 완전히 책에 예, 집중하고 있는 거. 자기들이 딱 주장했던 우린 책을 읽는 걸 편하게 할 거야를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네. 뭐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종이책을 사실 분들이라면 예스24 그다음에 알라딘 아니 알라딘 굿즈를 사고 싶은 분들이라면 굿즈를 사고 싶은 분은 알라딘. 아니 책을 살 건데 굿즈를 같이 사야 된다면 알라딘. 음반을 같이 사야 되면 예스24. 그리고 회원 등급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코엑스 같은 거 좋아하시면 교보문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난 가서 사야겠다. 난 꼭 책을 만져봐야겠다. 이러면 교보를 가시면 되고. 근데 확실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책을 넘긴다는 느낌을 굳이 종이책 전자책에 낼 필요는 없지만 가을이 되니까 우리가 종이책을 일하는 감성. 종이에서 나는 냄새도 있고 그리고 종이를 느꼈을 질감이나. 때 질감이나 그런 건 좀 아쉬울 때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굳이 전자책에서 재현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나는 이 책을 들고 이제 카페에 앉아 있는 게 멋있단 말이야. 멋있어. 앉아서 뭐 하는데? 아니 근데 어쨌든 책을 책 읽고 안쪽 있는 보면 아이폰 있는 거 아니야? 그 공기가 있는데 책을 예. 읽고 있는 그 느낌이 있는데 이북이나 전자책의 단점은 누가 보면은 게임하고 있는 줄 알지. 그걸로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스스톤 하고 있는지. 지금 뭐 보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 건데 뭐 아쉽다는 겁니다. 저 원래 이런 허영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입개발에 나올 건데 그 입개발에 나온 데자 오래간만인데 입개발. 이북은 되게 얇잖아요. 네네네. 이북 그 패널 자체가 엄청 얇단 말이에요. 네. 양면으로 만들어서 네. 반대편은 내가 읽고 있는 책 표지가 나오면 어떨까? 이야! 됐네. 야 이거 돈 번다. 이거 지금 리디북스 2에 나온다 이제. 감성을 발라버리는 거야. 됐어. 자꾸 책을 시작했을 때 딱 뒤에 켜지는 거야. 음. 그리고 책을 안 읽고 있을 때는 광고가 나와. 광고가 나와서 오 그 디바이스 싸게 파는 거야. 천재인데. 됐네, 됐어. 그래갖고 광고는 내가 안 봐 거기다가 책 산 사람은 기계 산 사람은 남 보여주는 거야. 남들한테 뿌리는 거야 전광판처럼. 괜찮네. 저 엄청 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좋네. 리디북스 연락 주십시오. 네, 리디북스 하면 저희가 만들어 드리진 않는데 기획 정도는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유명한 입개발꾼들이기 때문에 대신에, 오래간만에 나왔다. 20화 만에. 대신에 이거를 적어주시를 기획자를 한 명 붙여주셔야 됩니다. 새끼 기획자를. 정리해 주실. 네, 그 왜 조선어 왕조실록에서 그 적는 사람들처럼 서기. 저희가 계속 떠들면 옆에 앉아갖고 해줄 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네, 네. 그럼 입개발이 살아날 수도 있고요. 네.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20화입니까 이번에? 21화요. 21화요? 네. 소름.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화. 네. 그 뭐 가을이 다 갔으니까 이제 네. 뭐 가을이라고 이거 준비했는데 가을이 없어요? 가을이 네, 너무 반짝 겨울이에요. 가버렸어. 겨울이 돼 버렸으니까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네. 긍정이도 감기 다음 주에 나와서 오시고 죄송합니다. 긍정은 저는- 계속 감기가 걸려 있어. 홍콩 갔다는 이유로 계속 감기인 것 같은데. 되게 무섭다. 홍콩 독감 아직 안 나은 거 아니야? 다시 홍콩 가려고. 잠복기가 한 두세 달 되나? 그게? 네. 메르스 다시 나왔다던데. 조용히 하세요. 무서운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얘기들을 들고 오겠습니다. 팬들이 더 누가 좋아요 하시고요.